안녕하세요. 그 79기 물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페이지랑 하는 거. 들고 할게요. 아, 일단은 이번 발표의 진행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이제 물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물류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시연을 하면서 이제 백단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물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뭐 물류 자체가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물류라는 것 자체가 재화가 이제 공급자로부터 이제 조달되거나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이제 포함한 이제 프로세스가 됩니다. 소비자가 이제 공급자한테 주문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만들면은 공급자는 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류 흐름도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급자, 즉 이제 뭐 제조사 쪽의 이제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작성했는데 이제 이를 이제 작성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인 이제 다른 회사, 뭐 타 회사 쪽에서 견적을 짜서 이제 견적서를 이제 작성하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주문을 요청합니다. 이 주문을 통해서 이제 회사 쪽에서 수주가 이제 수주를 진행해서 만들고 이제 이 수주에서 이제 분기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재고가 충분할 때랑 재고가 이제 부족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주받은 물품의 재고량이 현재 이제 충분한 상태면은 이제 바로 그냥 이제 그 재고량을 이제 빼가지고 납품을 처리해가지고 물류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고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뭐 추가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 계획을 실행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생산 계획이라고 이제 MPS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항상 이제 수주를 받고 요청받을 때만 이제 MPS가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 계획이 있을 때도 이제 그 생산 계획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총 이제 두 가지 입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PS 단계를 통해서 이제 대략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할 것인지 이런 이제 대략적인 틀을 잡고 나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필요량이나 뭐 언제 어떻게 이제 생산 단계를 거칠 것인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 단계를 이제 MRP 즉 이제 소요량 취합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참고하는 데이터가 BOM이라고 이제 자재명세서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요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주문받은 거요 100개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반제품 몇 개, 이제 그 원재료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총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 물품에 대한 이제 재고를 보게 되고 재고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의 경우 이제 뭐 따로 발주를 진행해 가지고 원재료를 챙겨오고 그다음에 그 반제품들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제 발주를 통해서 이제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제품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외주 발주를 받았을 때 이제 불량품이나 이제 이런 게 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반품 처리하는 것도 이제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반품 처리가 끝나고 이제 발주된 물품들이 이제 공정에 들어가서 작업 지시를 거쳐서 이제 생산되고 나면은 이제 납품 처리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물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선은 이제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 자체는 이제 요청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되는 가격과 조건을 포함한 공식적인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일단 견적 테이블 자체는 견적에 대한 자체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뭐 견적 번호라든가, 견적 날짜라든가, 아니면 견적을 누가 요청했는가, 뭐 이런 이제 정보만 담고 있고요. 이 견적 내에서 이제 견적 상세라고 견적받은 이제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물품별로 이게 나뉘는데 견적 어떤 물품을 받았는가, 이제 그 물품을 이제 몇 개씩 이제 주문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물품들의 이제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견적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제 수주 테이블인데 수주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수주도 이제 견적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주 자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수주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뭐 수주 일련 번호도 있고 수주 일자도 있고 납품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이제 그 수주 상세 테이블이라고 이제 각 품목에 따라서
뭐 납기일이나 품목명이라든가 뭐 이제 뭐 진행 단계라든가 그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이 데이터 테이블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계획이 이제 MPS 단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냥 말이 이름 그대로 이제 생산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제 총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문받은 수주에 대해서 이제 수주 상세 부분에 대해서 이 품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할 거고 이제 이 품목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고 이 품목에 대한 이제 생산이 이제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나 안 됐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생산 계획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생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제 소유랑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산 계획 부분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 명세서 그리고 현재 재고량을 참고해 가지고 MRP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A라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B라는 반제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이 B를 만들 때는 또 C라는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A라는 제품을 이제 몇 개를 만약에 뭐 100개를 만들 때 B라는 제품이 총 몇 개가 필요한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때 이 B를 이제 B 그 개수만큼 만들기 위해서 이 B의 원재료인 C가 몇 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된 토대로 먼저 이제 반대로 이제 가야겠죠. C부터 시작해서 B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B가 완성되면은 B를 통해서 A를 완성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생산 계획을 잡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MR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BOM 이제 자재 비용서에 대한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아까 이제 소유랑 취합할 때 A 만들 때 B가 몇 개 되고 B 만들 때 C가 몇 개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이제 좀 수식화해 가지고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 완제품의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반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반제품 하나를 B 하나를 C라고 했을 때 B하고 B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B1 같은 경우는 이제 C 세 개가 있다고 C 세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B2 같은 경우는 이제 D1 두 개, 그리고 D2 하나, 이렇게 이제 생산되고 보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반제품이나 원재료가 몇 개씩 드느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로스율을 따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포함합니다. 보통 이제 완제품 뭐 1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치면은 이제 반제품에서는 이제 한 뭐 좀 넉넉 잡아서 11개씩 든다고 치고 반제품 1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한 12개에서 13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률을 계산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 부분에 대한 건데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산이나 아니면 뭐 발주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그 참고하게 되는 테이블인데요. 이제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현재 재고량도 있고 그다음에 그 최소 수치를 지켜야 될 이제 안전 재고량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B라는 반제품을 A라는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완제품에 대한 설계에 이제 투입해야 할 때 투입 예정 재고량으로 빼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납품이 곧 이제 진행될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납품 예정 재고량으로 뺐었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현재 재고량이 200개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10개 정도 투입으로 빠져야 되면은 이제 현재 재고량 190개가 되고 투입 예정 재고량 1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 합이 유지된 상태로 값이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에 대한 건데요. 이 발주 자체는 이제 작업장에 물품에 대한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뭐 이제 소유랑 취합을 통해서 각각 이제 물품이 몇 개나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지 알게 됐으면은 이제 총 재고를 통해서 만약에 원재료가 부족하면은 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제품 같은 경우는 아니 완제품은 보통 이제 그 이 사업장 자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반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사내 작업장을 이제 돌리기도 하고 만약에 작업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좀 바쁘다 이러면 이제 외주 작업장으로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맡겨가지고 외주 작업장에도 이제 발주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원재료가 모자라면은 보통 이제 그 발주 통해서 사오고 그다음에 반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주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좀 더 생각해서 만들어 둔 부분인데 이제 외주 작업장에서 저희가 이제 외주 발주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해당 작업에서 이제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 이제 반품을 처리하는 서비스, 반품을 이제 처리하는 단계인데요. 뭐 가령 이제 외주 발주로 50개를 챙겼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외주 발주 물품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49개 이제 합격품이 있고 한 개의 불량품이 있다면 한 개는 이제 반품 처리하고 이제 49개를 다시 이제 그 수입 예정 재고량으로 올리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총 이제 제작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납품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 견적을 제출한 이제 업체에게 이제 물품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게 좀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어느 정도 좀 그 중요한 부분만 추린 건데도 좀 잘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주랑 수주 상태 있는 부분도 옆에 이제 견적이랑 견적 상태가 잘려 있고, 그다음 여기 발주 쪽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새로 생각했던 그 반품 쪽이 이제 잘려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좁혀도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서 넘어갈 건데, 일단 그 전에 뭐 대략적인 이제 틀 같은 거나 잠깐 이제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이제 프론트 쪽에서 그뭐 이제 등록이나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에 매핑된 이제 백 서버 쪽에 URL로 이제 가면서 거기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호출만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백 쪽에 이제 포스트 매핑이나 겟 매핑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매핑을 통해서 매핑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되면은 뭐 리퀘스트 받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 입력값을 써서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 그 백서버 자체의 틀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컨트롤러, 서비스 파사드, 그다음 DAO 레포지토리, 그리고 이제 DAO가 있을 경우에 하위로 SQL 매퍼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매핑되는 메서드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서 출력되는 값들을 저는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객체에 이제 담아가지고 출력한 건데, 이게 사실상 그냥 에러 코드 넣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OK로 하면은 그냥 에러 코드 없이 그냥 그 전달된 거고,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 해가지고 HTTP 상태를 이제 500으로 설정하면은 그냥 500에러 그거 뜨는 걸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컨트롤러에는 이제 서비스 파사드 객체를 이제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주입해가지고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서비스 파사드에서는 이제 뭐 사용 방식에 따라서 DAO를 이제 또 추가로 주입하거나 아니면 레포지토리를 주입받거나 해가지고 이제 메서드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파사드가 이제 접근하는 DAO랑 레포지토리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 건데요. 이제 DAO를 사용하면은 이제 마이바티스 방식을 사용한 거고, 레포지토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JPA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한 거면은 저희는 이제 SQL 매퍼를 통해서 이제 해당 이제 메서드를 이제 그것과 이제 대칭되는 이제 SQL문, 뭐 셀렉트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시저 이제 호출 부분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쓰는 부분을 이제 SQL 매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지? 잠깐만요. 어두워라. 아닙니다. 어, 일단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견적부터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견적 자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거래처명, 이제 해당 견적서를 이제 제시하는 거래처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연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게 저희가 비고에 시연이라고 써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당 견적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물품을 이제 요청할 것인지 그 부분을 쓰는 건데요. 아, 제가 지금 백본을 실행 안 해놨네요. 아, 중국 실행이 됐네. 백본 실행돼 가지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열려서 지금 새로 고침을 했는데 좀 로딩이 걸리네요. 아, 네, 이제 견적을 추가할 건데 잠시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 우선은 처음에는 재고량이 이제 좀 풍부한
재고량이 풍부한 이제 케이스가 하나 있고 재고량이 이제 부족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넘버 2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 재고량만큼 딱 재고량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재고를 못 빼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넘버 2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견적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MPS가 현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산 계획이 돌아가게 되고 지금 이제 재고량이 넉넉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견적서를 제안해서 하면은 바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디지털 카메라 넘버 1으로 예시를 들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다시 아까처럼 시연 써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량이 넉넉한 이걸 해서 대략 한 200개 써놓고 해볼게요. 등록 그러면은 이제 등록이 되고 이제 이게 수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면은 이제 아까 했던 게 여기 시연 써놓은 거 여기 이제 추가됐죠. 그래서 이 견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주 정보를 넣을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거는 일반 수주라 취급해서 하겠습니다. 수주 요청자도 그냥 여기 비고에 시연 썼으니까 시연 그대로 써서 할게요. 이렇게 입력해서 이제 등록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수주가 등록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재고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납품으로 처리돼 가지고 납품 쪽으로 보내져 가지고 납품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해 가지고 납품을 처리하면은 납품은 진행이 되고 그 수주 쪽을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은 납품 처리가 돼 가지고 납품 완료가 이제 Y로 되어서 이제 납품 완료가 된 걸로 취급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생산 계획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자란 걸 할 텐데 한번 시연 2로 할까요? 시연 2로 하고 견적 상세에 아까 이제 품목이 딱 이제 안전 재고량만큼 있던 디지털 카메라 넘버 2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7 그리고 비고는 시연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등록하면은 견적이 등록되고 이제 이 견적에 대해서 수주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수주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주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일반 수주하고 수주 요청자도 아까처럼 그냥 시연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재고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납품 쪽에 가 보시면은 이게 이번엔 시연2가 없죠. 얘 이제 납품 쪽으로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가냐면은 주 생산 계획에서 이제 모자란 재고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계획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27개 입력했던 이제 이 수주가 여기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PS를 생산 계획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MPS 시작일이랑 이제 이 출하 예정일, 즉 MPS 이제 마지막에 될 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MPS를 등록하게 되면은 MPS가 등록이 되고요. 아까 이제 MPS 이제 계획을 잡았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소요량을 이제 계산해서 소요량 전개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MRP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시면 아까 이제 MPS 계획 수량 27개 했던 시연2 요게 넘어왔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의 전개를 실시해서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 넘버 2를 27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체 27개 이것들이 27개 필요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 총 계획 수량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총 이제 필요한 거는 54개지만 필요 수량은 60개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오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등록 일자를 설정해줘서 MRP를 등록해주고 이렇게 등록하면은 이제 품목별 조달 계획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은 이제 발주를 통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구매를 해오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재고량에서 이제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날짜를 잡아줘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쪽에 있는 거는 반제품이랑 완제품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27개를 해서 이제 거기서 안전하게 좀 개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유량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발주 및 재고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발주를 이제 뭐 그러니까 외주 발주를 얼마나 맞출 건지 뭐 그런 식의 이제 값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른쪽 돌렸지? 잠시만요.
큰일 났네. 됐다. 그래서 종이를 잡고 재고 발주 목록을 조회하면은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기한 뭐 찾아야 돼가지고 이제 아까 27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9, 29, 30 아까 그 반제품들 있던 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날짜 보면 보통 이제 날짜로 찾으면 되거든요. 편해가지고 소유랑 취합 번호를 저희가 이제 날짜에다가 이제 그 시퀀스 번호 이제 붙인 식으로 해가지고 찾을 때 요거 보고 이제 찾으면 편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모의 재고 처리 및 취합 발주를 진행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발주가 처리되고 이게 발주가 처리가 되면은 이제 외주 발주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코드로 이제 보내지는데 여기서 저희 아까 이제 그 27개에서 이제 30개로 갔던 것들 여기 15일 날 만들었던 요 값들이 있죠. 요거에서 지금 저희가 총 외주 지시를 이제 몇 개 할 건지 이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한 30개 중에서 20개 그냥 외주 지시 맡긴다고 설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주 단가 같은 거 이제 설정되고 합계액 총 나오는데요. 이거를 등록하게 되면은 외주 발주가 등록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외주 막힌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 카메라 본체 넘버 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저희 쪽에서 이제 이제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주 자재 발주 목록, 그러니까 외주 자재 이제 출고 관리에 들어가서 요거에 필요한 이제 자재들을 저희 쪽에서 출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은 자, 날짜 기준으로 잡아서 6월 30일 날, 15일 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아까 필요 수량 30개에다 외주 지시 수량 20개 돼 있죠. 이거 이제 20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외주 자재 출고 모의 전개를 진행할 건데요. 클릭해서 모의 전개를 하면은 이제 이 20개에 대해서 이제 모의 전개가 됩니다. 20개에다가 이제 주문 수량 이거는 이제 요거 하나 만드는데 여기 2개가 필요해서 40개로 늘어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의 전개를 한 다음에 출고 처리하면은 출고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출고를 해서 보낸 것들이 결국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저희 쪽에 들어오게 될 테고 이제 이 외주 발주를 통해 이제 신청한 물품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검사 이제 여기가 이제 검사하는 그 이제 그 페이지인데 자 저희가 아까 30개 주문했고 이제 그 중에서 외주 지시 20개 맡겼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신청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개 안에서 이제 값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고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됐을 때 입력하면은 애초에 안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한 불합격량 1개, 합격량 19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검사를 이제 진행했으니까 검사자 이름도 작성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나 이름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코멘트에는 이제 불합격했던 이제 물품이 무엇 때문에 이제 불합격했는지 뭐 그런 이제 곳을 쓰는 건데 그냥 가볍게 기스 정도 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사가 되고 검사에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이블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불량 품목을 이제 반품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방금 아까 등록했던 19에 이제 20개 외주 지시해 가지고 합격 19개, 그다음에 불합격 1개 요게 된 거 있죠. 이 이제 불합격품에 대해서 이제 반품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불합격품이니까 저희가 굳이 이제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 발주 업체한테 반품 요청을 해가지고 반품 처리를 맡겨야 됩니다. 아까 이제 검사저도 김돌세로 했었고 비고에 키스 썼던 거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품 요청하면은 이제 반품 요청이 진행되고 이제 이게 테이블을 제가 이거 새로 고치면 하게 안 해놔가지고 요거는 이게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아까 거 남아 있네. 이게 제가 지워지게 안 하고 그냥 반품 요청 등록 유무만 Y 되게 하고 그다음에 Y 되면은 더 이상 반품 요청이 안 먹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반품된 등록항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외주 발주가 됐으면은 합격 수량은 이제 저희 재고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재고 관리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것만 봐서는 이제 알아보기 힘드니까 재고 로그 가셔서 최근 거 보면은 이제 합격했던 19개 요것들이 외주 발주 통해서 이제 투입 예정 재고량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본체 넘버 2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주를 맡길 때 디지털 카메라 넘버 2를 이제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 예정 재고량으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저희가 품목을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넘버 2가 아니라 이제 반제품인 카메라 본체 넘버 2를 이제 요청했으면은 이게 투입 예정 재고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납품 예정 재고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 이제 반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반품 요청했던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테이블 했던 거랑 아까 이제 반품 요청했던 거 한 개 있죠. 요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스 아까 그 기스 때문에 이제 반품했다고 이제 대충 반품 사유 썼잖아요. 이게 이제 반품 사유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품 요청했던 날짜가 이제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이게 뭐 반품이 바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대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처리를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들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전부 조회 누르시면은 원래 그 사라졌던 것도 처리됐던 이제 항목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품했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 잘못 반품된 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거나 이런 거 다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를 진행하면은 반품 처리되면서 이제 처리 진행이 이제 처리 완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회가 안 되거든요. 다시 이제 그 전부 조회에 서시면 처리 완료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타 반품 요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그 구조에서는 만약에 이제 초과 수량으로 이제 들어와 버린 이제 잘못된 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애초에 외주 발주로 20개를 했으면은 21개가 나와도 애초에 데이터 테이블은 20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제 위해서 기타 반품 요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검사 번호는 이제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예 그냥 이쪽에 따로 안 뜨게 해놨거든요, 디폴트로. 그래가지고 직접 입력해서 등록하면은 이제 등록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뭐 한번 테스트 삼아서 그냥 해볼게요. 반품 사유 그냥 기스 이서 등록하면 제가 반품 수량 안 썼네요. 반품 수량 2개. 그래서 쓰면은 기타 반품 요청이 등록돼 가지고 여기 아까 이제 입력했던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반품 요청까지 그 프로세스가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다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재고 관리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넘버 2를 했을 때 이제 외주 발주는 이제 보통 이제 반제품을 맡게 되는데 이 반제품이 투입 예정 재고랑 빠진다 했잖아요. 어차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건 완제품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반제품인 예로 이제 가정해서 하면은 이 납품 예정 재고량으로 가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과정상. 아이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견적을 이제 새로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시연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여기 이제 완제품이었던 요거 2개였는데 이제는 반제품인 요 카메라 본체 넘버 2 요걸로 가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재고량이 지금 좀 재고량이 충분한가? 저 긴가민가하네요. 재고량이 지금 충분하면은 애초에 이걸로 안 빠져가지고 확인해 봐야겠네요. 본체 넘버 2 요거는 지금 재고량이 지금 딱 100백이라서 신청하면은 이제 그 생산으로 빠지겠네요. 그래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앞부분은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견적 수량은 아까랑 좀 다르게 50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시연 3등이 있고 이게 하필 50개가 2개가 겹쳐가지고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뭐 수일자 볼 수 있으니까 요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등록하고 수량 전개 이제 뭐 이거 조달 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발주 및 재고 처리해 가지고 해야겠죠. 이게 또 안 보여서 얘 여기 많이 깨지네요. 그래서 재고 발주 목록 조회하고
그다음에 발주 기간 통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렇다. 이게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 이게 외주발주 등록을 하고 나서 일로 와야 되는데 순간 헷갈렸네요. 깜짝이야. 그래서 아까 50개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오차율 해가지고 53개로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주발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좀 큼직한 숫자로 할게요. 이것도. 그래서 외주발주 등록하면은 외주발주가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것만 이제 검사한 게 납품 예정 재고량은 빠진지 체크한 게 목적이니까 그냥 빠르게 할게요. 살짝 기준으로 50개, 그 필요 수량 53개, 외주지기 수량 30개 이거죠. 그래서 아이고 외주 모의 전개가 이게 조금 렉 걸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로 고침하면은 해결돼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거 모의 전개된 거를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처리된 게 이제 언젠가 입고가 될 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데 53 아니 이제 30개에 대해서 이번에는 25개만 합격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검사자는 최땡땡인 것 같죠. 윌리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사 완료가 되고 이제 이 품목이 저희 이제 반제품을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반제품을 생산한 거니까 납품으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만 보고 이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 들어가서 로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아까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으니까 투입 예정 재고로 빠졌는데 이번엔 반제품 자체를 신청하기 거기 때문에 납품 예정 재고량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품 프로세스가 반품 프로세스 구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이제 이 반품 프로세스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외주발주 검사하는 사람이 이제 불량품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이제 해당 불량품에 대해서 이제 반품 요청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반품 처리 담당자가 이 반품 요청을 보고 이제 반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그 오버 수량 같은 경우 이제 기타 반품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뭐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